안녕하세요. LA의 조은규 CEO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중국 확장이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미쳤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는데요. 자, 미국도 따라가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월가의 핵심 뉴스 정리해 보면서 전체 매크로적 상황들, 흐름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석들, 자료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메이저 기관들이 현재 미국 주식의 전망에 대한 분석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어떤 흐름인지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월가가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Wall Street is getting even more bullish on stocks라고 합니다. 자, 지금 월가는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훨씬 더 bulish해졌다라고 합니다. more bulish해졌다라는 거죠. 자, 원래 작년 지금 올해 초에 들어올 때에 매크로 상황, 특히 이제 이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서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춤주춤했죠.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자, 분위기 어땠습니까? 금리 인하가 물 건너 간다. 뭐 이런 분석들 나오면서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자, 그런데 월가는요, 현재 이 목표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월등히 더 많이 끌어올리면서 지금 이 주식에 대해서요, 아주 지금 파지티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기관들도 목표 주가를 전체 이전보다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올해 초 시작해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있죠. 지금 5월 27일이거든요, 오늘요. 자, 그런데 이 5월 27일, 즉 5개월 이상 지금 지난 시점에서 지금 주요 지표들 있죠. 주식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지금 레코드 하이를 다 찍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월가는요, 현재 이 랠리가 지금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뭐 퀀트 투자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보통 4월까지 투자하고 5월부터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주식을 사서 뭐 4월까지 가지고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올해는 대선이 끼면서요, 일단 올해는 무조건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또 폭락도 있겠지만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흐름이 좋을 수 있죠. 지금 좋은 흐름이 계속 나고 있죠,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중간에 폭락이 이어지거나 떨어졌을 때에는 줍줍해가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왜 이 전망이 좋냐면요, earning들이 기본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있죠.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더 좋아요. 지금 뭐 웬만한 나라들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는 성장률이 미국이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랠리가 올 한 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왼쪽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차트는 뭐냐면요, 자, 올해 작년 말이죠, 12월 23일 날 조사했을 때 올해에 대한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올 한 해 이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이런 전망들을 내놨을 때 왼쪽 편을 보면요, 맨 위에 가장 높았던 게 오펜하이머거든요. 오펜하이머가 5,200달러를 제시했어요. S&P 500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펀드레시죠. 이게 이제 탐리가 있는 곳인데 항상 돌리시하죠. 탐리는요.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전망들이 다 맞아 떨어졌는데 펀드레시 얼마나 예상했냐면요, 이게 이제 5,200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와 이 탐리가 있는 이 펀드 스트래시 5,200달러 최고 높은 거였어요. 그리고 뭐 시티가 5,100, 도이치방크가 5,100, BMO가 5,100 정도였고, 거의 5,200, 5,100이 이게 가장 고점이었어요, 올 한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 기관들도 전부 다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웰스파고하고 모건 스탠리를 보셔야 돼요. 맨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 4,625달러를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4,500달러를 제시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모건 스탠리는요, 4,500, 이거 뭐 넘기 힘들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웰스파고도 4,625를 예시했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예요? 지금 S&P 500이 5,300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요. 5,300을 돌파했는데 벌써 이 모건 스탠리가 4,500, 뭐 4,625 이렇게 제시했다? 이미 얘네들이 예측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들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가 얼마나 지금 불리시한지 이미 얘네들이 예측한 거에 비하면은 거의 지금 이게 이 $1,000 가까이 뭐 한 $800, $1,000가 차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예측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굉장히 불리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5월 24일 날 지난 이 금요일쯤에요. 예측치를 새로 나왔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이 그래프가 위로 다 올라가죠. 오른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보면요. 최고점이 5,600 나왔고요. 일단 제일 낮게 예상했던 웰스파고가 $5,500를 돌파할 거라 보고 있어요. 5,535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5,3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표가.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도요. 현재 모건 스탠리도 5,400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집단들이 지금 이렇게 현재보다 더 높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흐름상 결국은 더 위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5,600도 나올 수도 있고 5,500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개별 주식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올 한 해 더 불리시하게 전망하고 있다. 기관들이 다 일제히 본인들의 예측이 다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 한 해 흐름 좋을 거예요. 내년은 더 좋을 거예요. 올 한 해는 이렇게 매크로가 안 좋은데도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좋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길게 보고 장기 투자 계속해 나가세요. 결국 미국 주식은요. 결국은 다 우상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핵심 뉴스는요. 자, 유럽에서 날라온 소식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거든요. 자, 유럽의 중앙은행이 아마 다음 주쯤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유럽은요, 미국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빠르게 떨어졌고 지금 굉장히 스테디하게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현재요. 지금 4월달 기준으로 2.4%입니다. 자, 2.4%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7 straight month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 연속으로 below 3%죠. 그러니까 3% 아래쪽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 지금 7개월 연속으로 3% 아래다. 자, 여러분 원래 그 연준이 보통 이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2%대. 2%대가 미국이 추구하는 인플레이션의 보편적인 그런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유럽은요 2.4% 4월달 그리고 5월달 것은 이제 프라이데이 나오거든 다음 주에요. 이번 주 오는 프라이데이죠. 그런데 이미 벌써 7개월 연속으로 3% 아래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테디한 거예요. 자, 이게 연준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에 확실하게 2%대에 계속 있는가, 2%대에 머물러 있는,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건요, 이제 다시 튀어오른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연준 의장이 바라고 있는, 미국이 바라고 있는 바로 이 2%대의 이 인플레이션은 이미 유럽에는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은요, 슬슬 이미 이 얘기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interest rate cut을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practically a done dea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진행시킨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유럽 중앙은행의 유럽의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미국보다 더 빨리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왔었는데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이거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이렇게 금리를 내려주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비해서 금리 차이가 2% 정도 차이 나잖아요. 지금 한국이 아마 3.5%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5.5잖아요. 이렇게 2% 이상 차이 나면요.
원래는 자금 이동이 빨라지죠. 한국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미국에 집어넣거든요. 왜냐면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옮기게 되는데 요즘 그런 현상이 좀 잦아들었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한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이 먼저 치고 나간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요, 같이 영향을 받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미국도 임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미국은요, 미국도 충분히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미국이 지금 경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강력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다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쪽도 상당 부분 지금 내려가 있는데 워낙 임금 상승 속도도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비 자체가 계속 살아나니까 물가가 지금 3% 초반에서 안 내려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미국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미국이 경제가 떨어지고 무너지고 했으면요. 벌써 2%대 유럽처럼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벌써 금리 인하가 올해 지금 상반기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원래 예측대로라면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지금 뜨거운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3%대에서 떨어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국 하반기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높이 있는 것이 뭐 렌트랑 요런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몇 개를 잡기 위해서 계속 이 고금리를 유지한다? 이러면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내려가게 되는데 일단 유럽이 치고 나간다? 그럼 미국도 같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될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요런 유럽에서의 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금리를 내린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건요.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이 결국은 연준도 때가 되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회 줄 때 계속 사모아 가시면 좋아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지금 테슬라가요, 이제 자율주행에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소식 좀 보니까요, 저 테슬라의 FSD가 지금 중국에서 또 다른,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건 원래 지금 중국에서 최근에 정부의 규제를 풀어줬다. 그래서 테슬라 FSD가 중국에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로보택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중국에서 그 당국의 어프로브를 받았죠. 그러니까 허락을 일단 받았는데요. 자, 그 이후에 테슬라가 직원들 대상으로 확실히 이제 테스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접 스크린샷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 X나 이제 곳곳에 올리고 있거든요. 중국의 뭐 틱톡이든 뭐든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보게 되면요. 자, 핑크피스도 한라되겠지만, 자, 지금 Employee FSD Beta 프로그램. 그러니까, 직원들 FSD 베타 프로그램을, 현재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보니까, 직접 직원들 자동차에는요, register appeared 이 단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테스트를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테슬라의 기존의 FSD 베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움직이면서 데이터도 쌓으면서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지역 자체가요, 중국이라는 지역과 미국이라는 지역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중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미국 것에 만약에 이 복합적으로 융합시켰을 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잘 어떤 적응이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로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도로와 중국이라는 도로 차이가 있는데, 자, 기본적인 것은 다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 무리 없이 미국에서 하듯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사람을 분별하고 이게 사람이다, 자동차다, 이를 판별하고 분별하는 건요, 이미 테슬라가 그게 학습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이미 디테일하게 미국에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겠죠. 디테일하게 신호, 어떤 그런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사인이나 어떤 그 도로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만, 그런 것들은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테스트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그 알려져 있는 거는 No FSD Supervised. 즉,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현재 Supervised 버전이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제 쓰고 나서, 결국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할까 말까 하는 그 프로그램은요, 아직까지 자동차들에 가동되고 있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결국 데이터 센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지는 건요, 핑크빛으로 하나 됐지만 테슬라가 현재 이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센터, 중국에 있는 센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써야지 FSD, 즉 자율주행 시스템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에 현재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활용해야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서 언제쯤 테슬라가 중국의 FSD, 즉 자율주행 이것을 미국에서 하듯이 완전히 이제 론칭할 것인가? 이거 아직 클리어하진 않아요. 그러나 최근에 정부의 이미 규제를 다 걷어냈듯이 조만간에 선보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중국에서도 FSD가 이제 출현되게 되면 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점점 더 중국에서 이제 오픈했을 때에 이 중국에서도 테이크 레이트가 올라가겠죠. 이거는 뭐예요? 자동으로 현금 창출이 되는 거죠. 미국의 테이크 레이트와 그리고 중국, 유럽 앞으로 계속 확장해 가게 되면요. 결국은 이 테이크 레이트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냥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쌓이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로보택시도 이제 8월 달에 그 플랫폼을 제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로보택시 플랫폼을 출시를 해서 FSD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결국은 테슬라가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될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런 그 자율주행 시대가요, 현재 그 몇 개 주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 회사들이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이런 부분에 거의 이제 완벽한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자, 이게 뭐 시간 문제로 봅니다. 결국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요, 결국 각 주들이 먼저 우리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도 나도 그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 규제가 뭐 안 풀려서 어려울 거다 이런 상상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요,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테슬라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이 나오고 나서, 즉 12.4죠. 12.4 버전이 나오고 나서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걸 테스트해 보니까, 실제로 현재 인간이 개입하는 횟수를 비교하니까요, 이전 것과 비교했을 때에 5배에서 거의 10배 정도의 향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옛날에 10번 개입할 게 이제 한 번만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좀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4 버전이, 그러니까 이 테슬라 FSD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이제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 수준까지 계속 가까워지고 있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 했습니다. Come close to that.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12.4 버전이 사람이 개입하는 그 빈도수가 이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좋아졌다. 그러니까 정말 빨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게 이제 공식화되고 모든 것이 실제로 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건 여러분 지금 이 소열 메릿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이번 코로에 41만 대 뭐 딜리버리 하냐, 43만 대 하냐, 지금 뭐 딜리버리가 좀 떨어진다, 요런 숫자는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지금 길게 봤을 때에 이 테슬라의 FSD가 5배에서 10배 이상 좋아진다, 이건요 여러분 결국 이게 이제 공식화되고 차에 깔리게 되면요, 자동차 팔리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자율주행을 여기 추가시켜 놓는데, 야, 이렇게 좋은 기능이 테슬라가 장착하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 차를 사지 뭘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뭐 40 몇만 대냐 43만 대냐, 지금 여러분 그런 거 계산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
디플레가 온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소비를 하겠냐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를 많이 팔린다 안 팔린다 그냥 평타만 치면 돼요. 그 지금 하는 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꾸준히 팔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자율주행이 된다? 결국 길게 봤을 때 이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요. 이건 뭐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만 많이 팔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자율주행과 이 자율주행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요. 이건 뭐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계속해서 길게 보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스페이스X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지금 이 스페이스X가요, 이제 스타쉽 네 번째 발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날짜가 보니까 대략 6월 5일로 지금 예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6월 5일이면 미국 시간으로 이제 다다음 주 이 어간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또 흥분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스타링크를 라이브로 해가지고 테스트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발사들이 굉장히 라이브로 아주 멋있게 또 나타날 텐데요. 여러분 이 스타링크를 동반한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는요. 네 번째 발사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테스트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난번에 아주 성공적인 모습 보였는데 이 엄청난 100톤 이상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이즈의 이 거의 슈퍼 사이즈의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발사가 된다. 그리고 궤도권에 진입한다. 그리고 궤도권에 이제 진입하기만 하게 되면요. 이제 뭐 거기는 무중력 상태에 날아다니는 거는 쉬운 거거든요. 이 저궤도 위성으로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달나라 여행이나 이것도 굉장히 손쉬워지는 건데 자, 이번에 또다시 성공하게 되면요. 이 머스크의 위상은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스페이스X 스타쉽이 되게 되면요. 정말 달나라 여행이 손쉬운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달나라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 가듯이요. 달나라 가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스타쉽이 성공하고 스페이스X 잘 되는 건요. 결국 머스크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머스크의 인지도는 결국 테슬라와 다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굉장한 지금 현재 이 스페이스X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이 우주 사업이 우주 기업이 벌써 돈을 벌고 있다. 이미 플러스로 전환돼 있다. 이게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확장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스페이스X도 조만간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고요. 6월 5일 날 다시 한번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이제는요, 실패할 확률보다는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가장 어려운 것들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굉장하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쯤 하려고 하는데요. 자, 뭐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계속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못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어려워하고 있고 매일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만간에 이제 다시 이전처럼 다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가족 여행이 6월 9일 날 그리고 10일 날 한 3박 4일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 딸 녀석도 학교가 다 마무리 내가 시켰고요. 이제 최종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며 또 자동차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주말도 바쁘고요. 제가 이제 딸 녀석 교육도 좋은 투자잖아요. 제가 뭐 주식 투자만 또 투자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아이들 투자도 좋은 투자거든요. 그 잘해야 되거든요. 그 딸 녀석이 아주 공부도 기대만큼 썩 잘해줘서 아주 감사한 일이고요. 그 이제 얘 학교가 다 마무리돼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6월달 이제 그 가족 여행 하고 나면요. 이제 뭐 이 6월, 7월 이 여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이전처럼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요. 계속 길게 갈 거예요. 장기 투자하세요,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보십시오, 여러분. 주식 분할. 제가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 엔비디아 여러분들 800달러, 900달러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 팔아야 됩니까?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1000달러 돌파해 버렸죠.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거. 아마 제가 처음으로 예상했을 거예요. 주식 분할이 온다고. 그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근데 주식 분할을 한다 그러죠. 그 제가 자료를 다 분석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주식 분할 나오면서 결국 100달러대로 내려가게 되고 100달러가 200달러 되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그 엔비디아는 아마 애플도 뚫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 오래됐죠. 벌써 수년 전부터 테슬라, 엔비디아 무조건 잡고 가라. 근데 엔비디아 지금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테슬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결국 테슬라도 폭발하는 시점 오니까요. 그냥 계속 장기 투자하세요. 지금 엔비디아 이미 저랑 같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벌써 800%씩 일위 수익률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800%, 900%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갖고 계시면요. 좋은 주식은 다 그렇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엔비디아도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거 아시죠? 근데 지금 1000달러 왔어요. 거의 10배가 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준 교수였습니다.